안녕하세요, 멘터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모든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취직, 사업, 세일즈, 연애, 결혼, 부자, 성공 등 모든 과정은 인간관계의 협상을 통해 얻게 됩니다. 사업을 통해 돈을 벌 때도 노력하니 갑자기 눈앞에 돈뭉치가 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인연을 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하는 것을 얻는 인간관계 대화 기술은 기존의 협상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들입니다. 바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협상법이죠. 원하는 것을 얻는 이 대화의 기술은 100% 모두 인간의 심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대의 머릿속을 그림 그려서 이에 알맞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이 책의 저자인 스튜어트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해 있는 최고의 MBA 스쿨이라 뽑히는 와튼 스쿨에서 협상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협상 기술 과목은 와튼 스쿨에서 13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 및 가장 비싼 강의라는 기록을 차지하고 있죠. 이 책은 그 협상 기술 과목의 교과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서도 통하는 강경하고 위압적인 절대적인 방법이라거나 항상 친절하고 유연해야 한다는 특정에 정해진 한 가지 태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5가지 대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책에서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원하는 것을 얻는 대화법은 논리나 근거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 즉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머릿속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는 그림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전에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튜어트 교수는 강조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상법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나 당신은 협상에서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입니다.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의 그날 기분과 상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설령 평소 상대방의 성격과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아는 사람이라 해도 내 마음을 리셋하고 처음 만나듯이 만나야 상대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협상 방법을 주로 협상 사항과 이익에 초점을 맞춘 후 이에 맞춰 어떤 제안을 할지 궁리하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효과적인 협상법은 처음부터 아예 상대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상대방의 기분은 어떤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안건을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할 때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거래관계에서조차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우선시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응답자의 약 90%에 달합니다. 반면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5%밖에 안 돼 6배의 차이가 나죠. 설령 여러분이 상대방을 아예 모르거나 어떤 경험으로 그 사람을 싫어한다 해도 인간적으로 소통하면 대개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와 이익을 잊고 상대를 인간적으로 이해해보는 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얻는 스튜어트의 교수가 말하는 협상의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에 걸리면 경찰에게 먼저 정중하게 사과한 후 더운 땡볕에 일하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이죠. 위반에 걸린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뭐하러 내가 비굴하게 비율을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이런 충동들을 조율하면서 상대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지혜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교통경찰이 하는 일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이므로 선처를 베풀어줄 가능성이 이런 마음가짐이 없을 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상대방을 우선으로 하는 협상법을 전제로 하다 보면 단 한 번의 협상에서 홈런을 치려는 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단지 9경기마다 안타 하나만 더 치려고 노력할 뿐이죠. 이러한 협상 태도는 사업, 인간관계 등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두루두루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노력한 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내가 원했던 100% 이상의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협상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뛰어난 협상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인 노력과 연습으로 충분히 훌륭한 협상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새로운 방법과 패턴들을 시도해보고 지난 협상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가려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 둘씩 얻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금물.
협상에서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란 대단히 인간적인 문제이고 신뢰의 혜택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그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신뢰가 사라지면 그에 대응하는 대가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봤죠. 프랑스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성 하락이 고용 수치가 8% 감소하고 국민 총 생산 역시 5%나 감소하는 등의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튜어트 교수는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행동은 불신을 주장한다. 설령 진실이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사실을 빼거나 나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밖에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모든 행동 역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짓은 신뢰를 파괴하고 협상을 망친다. 어떤 문화권이건 간에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소통하면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느낌이 들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무의식적인 나의 패턴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소규모 사업을 오픈했는데 신규 고객이 왔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돈을 벌기 위해 이 고객을 어떻게든 유치하겠다는 단기적인 생각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말 이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 이분과 오랜 인연이 되었으면 하고 또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집중하는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의 뿌리를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위한 노력은 사업과 고객 차원뿐만 아니라 가족 안, 사회 안의 구성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뢰를 좀 더 분석해보면 신뢰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에서 나오며 상대방이 안팎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존중이란 뭘까요? 그저 친절함일까요? 예의범절일까요? 존중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의 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힘이 작건 크건 지금 상대방의 그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만 힘을 가진 것이 아니죠.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레스토랑 종업원이나 각종 행정 파일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경원지원팀 직원도 그 분야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회사 경영자에 비교하면 회사 내 힘은 작지요. 하지만 내가 회사 내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장이라고 해서 비교적 작은 힘을 가진 청소하는 직원을 무시하는 마음이 1%라도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얻을 수 없죠.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도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 느낌은 감각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작은 힘일지라도 그가 가진 힘을 인정할 때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할 때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상대방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 위치와 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예상치 못한 때의 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신뢰의 에너지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에너지의 일부분이 눈에 보이는 돈이란 에너지로 나타난 것일 뿐이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상대방의 힘을 존중하고 이 존중이 속다루, 겉다루가 아니라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즉, 거짓말하지 않는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뢰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힘 있는 에너지입니다. 돈보다도 훨씬 높은 에너지입니다. 신뢰가 있다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단체를 움직일 수 있고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은 이 힘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많이 들을수록 유리하다. 우리는 같은 그림을 봐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느낌과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보는 대상이 같아도 인식의 편차가 대단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얼마나 깊고 큰 차이가 있는지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 더 나아가 소송과 전쟁을 부르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때로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보는 단계로 귀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와 상대방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찰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의사소통과 인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방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혼자서 끙끙대며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이해한 사람이 윗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불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추측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 사이, 직장 내 대화,
사업 미팅, 가족 내 대화 등 어떤 대화이든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갑은 항상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말하는 형식을 단정적인 말에서 질문형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아이에게 당장 방을 청소해 라고 말하는 대신 방이 왜 깨끗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또한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면 바로 달려들어서 풀려고 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갖고 그 원인인 인식 차이를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상대방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의사소통이란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협상에서는 당신의 말보다 상대방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많이 들어야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달한 의미보다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흔히 강한 모습과 카리스마 있는 면을 보여야 협상에서 이기기 쉽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협상에서 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협상의 성공과 실패 통계만 봐도 사실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강한 행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나와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협상가와 뛰어난 협상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뛰어난 협상가는 장기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슬리는 발언을 삼가하고 창의적인 선택사항을 고려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상대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며 거짓 없는 진실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협상가가 상대방을 경청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실시간으로 상대의 의견을 많이 듣지 못하는 이메일이나 문자 소통은 될 수 있으면 협상 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말투나 어조, 표정을 글 내용에서 최대한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죠. 네 번째, 상대방 기준과 프레이밍의 힘. 내 기준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려는 협상법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현대의 협상법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합니다. 상대의 기준을 이용하는 법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뛰어난 협상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정한 표준을 뜻합니다. 표준은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관행이나 정책, 혹은 참고사항을 말하며 이는 선언, 약속, 혹은 보증의 형태로 구체화되죠. 예를 들어 회사의 슬로건은 근본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들을 모두 담은 표준입니다. 작고 큰 정책들이 모두 이 표준을 기준으로 하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어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말이나 약속, 즉 표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이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상대에게 건강한 긴장을 주어 앞으로 그들이 표준을 어기는 일을 줄이는 두 번째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스튜어트 교수는 말합니다. 표준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레이밍이다. 여기서 프레이밍이란 상대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프레이밍은 정보를 제시할 때 가장 매력적이고 전곡을 찌르는 문구로 상대에게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 마치 제품의 복잡한 성능과 장점을 표현한 한 문장의 카피라고 생각하면 쉽다. 상대방의 표준을 활용하는 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상황을 조작하지 않고 공정하고 간단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 그저 당신은 상대방이 정한 표준을 언급했을 뿐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협상에서 표준을 활용할 때 과도하게 이를 파고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서로의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유불급의 원칙은 협상이 끝이 100대 0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51대 49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표준을 활용할 때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점진적 접근입니다. 협상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한 번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한 번에 점프하라고 재촉하는 것이죠. 가령 컴퓨터가 고장났으니 당장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는 고장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잘게 나누어 상대에게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5번째, 감정을 이해해주는 공감의 힘. 목표를 잊어버리고 감정적 행동은 협상의 걸림돌이자 협상의 적입니다. 반면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므로 협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감정은 협상의 방해가 되며 상대에게 집중하는 공감은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일은 사과나 위로, 양보, 경청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 결국 상대의 합리적인 판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보통 감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거나 모함할 때, 상대가 약속을 깨거나 거부할 때, 상대가 권위나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올 때, 상대가 이기적인 태도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일방적인 혜택만 누리려 할 때, 상대가 원칙 없이 굴면서 자제력을 잃을 때, 상대가 기대에 어긋난 모습을 보일 때,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동시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을 면밀히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이미지를 느낄까?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서는 아닐까? 내가 이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 가만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해야 할 다음 단계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이해해줘야지와 같이 상대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뜻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태도, 마음가짐, 행동 등의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했으면 상대방도 나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의 판단이었고 내가 선택의 주체로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오던 그것 역시 상대방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협상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부부, 지인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불공정한 태도를 보여도 쉽게 흥분하지 않게 됩니다. 또 동시에 상대방이 내가 낮춘 기대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기 쉽기에 상대적으로 기분이 좋아져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소통에서 실패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신뢰하는 제3자를 찾으면 됩니다. 친구나 동료 혹은 고객 등 상대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반대로 공공의 적을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요. 이렇게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만 들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은 과감히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하는 상대방 옆에서 샌드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 냉철하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것이 맞다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도 시간이 지나 자신의 거울을 인정하고 다시 내게 조금씩 다가오거나 관계가 아예 정리되었어도 그 뒤에 나를 헐뜯고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상대방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을 알아가듯이 이 사람이라는 책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책 속에도 지식이 있듯이 사람 역시 걸어다니는 지식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알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이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훗날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빛이 날 나의 통찰력에 투자하는 것이니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고스란히 내 안에 쌓이는 것이죠. 또한 이런 공감을 통해 이 사람과 더 탄탄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현재 협상 결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아직 오지 않은 다양한 혜택과 명성, 기회, 새로운 인연들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공감의 어마어마한 힘을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금물. 세 번째, 많이 들을수록 유리하다. 네 번째, 상대의 기준과 프레이밍의 힘. 다섯 번째, 감정을 이해해주는 공감의 힘.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5가지로 요약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했을 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또 다른 나처럼 먼저 이해하려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 나는 크게 돈을 절약하거나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습관과 인성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지 내가 직접 돈을 벌려는 기술이나 테크닉에만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되려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관계는 대부분 일시적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들일 수 있을 정도의 습관 공부가 되었다면 그 인연들과도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풍부한 인간관계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안겨줍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안겨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고 시간과 에너지가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평생에 걸쳐 노력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부자가 아닐까요?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터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